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데니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디어 차를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가 14년이 넘었는데 선택을 잘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수리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할 정도니 차를 교체할 시기를 이미 넘겼습니다. 혹시 저처럼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들입니다. 자동차는 1886년 칼 벤츠에 의해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발명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완성도가 떨어져 세상에 공개하기를 꺼려했던 차를 부인인 베르타 벤츠가 106km를 주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이때부터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놀랍죠. 자, 그럼 차 사이즈 선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100이량 기준으로 1000cc 미만이면 경차, 2000cc 이상이면 대형차에 속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승차인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출퇴근하고 교통정체가 잦은데 대형차를 선택한다면 글쎄요. 반대로 가족이 많고 짐도 많은데 경차를 운행해야 한다면 불편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차 사이즈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사용 목적을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가장 결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차종 선택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자동차 광고 속에서 승용차 살까 SUV를 살까의 고민을 해결해 준 차가 나왔는데 바로 이거다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결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세단, 캠핑이나 여가 활용에 편리한 SUV 등 승차감, 실용성, 주 사용 목적 등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료 선택입니다. 어떤 연료와 엔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비를 결정짓게 되고 10년 주행 시 수백만 원의 유류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 CO2 검수, 대기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 친환경 정책은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우리나라도 이미 노후 경유차 규제를 시작으로 서울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2035년부터는 등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부에서도 보조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화재 위험, 충전시설 부족, 전기료 인상 등이 부담이긴 합니다. 또 야간에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기 위치에 일반 차가 주차해 있거나 충전을 마친 상태의 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충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충전이 불편하다면 LPG 차보다도 아직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수소차도 상용화가 되었지만 차량 가격이 비싸고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은 과도기 단계로 보이는데 엔진으로 달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로 충전하고 엔진도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저도 하이브리드 차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10년 주행 시 계산을 해보면 차값과 수리비가 비싼 대신 연료비가 크게 절약되는 편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가솔린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는 보통 10년에서 20만 킬로미터까지도 보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바로 옵션 선택에 따른 가격이었습니다. 분명 하이트림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위 말하는 깡통 옵션이었습니다. 하위 트림에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 상위 트림 가격을 넘어서고 결국은 아반떼 사려다가 소나타 가격 넘어가고 소나타 사려다가 그랜저 값을 훌쩍 넘어버리는 문제가 있더군요. 국산차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자동 속도 유지 크루즈 기능을 꼭 넣으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필수로 선택했고 온전히 서툰 가족을 위해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전후방 센서 등을 비싼 가격임에도 선택했습니다. 하위 트림에 옵션을 많이 넣는 것보다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중고차로 팔 때도 좋고 디자인이나 옵션도 더 좋아진다고 해서 최상위 트림을 선택했습니다.
깡통 옵션도 요즘은 안전기능이나 외관상 크게 나쁘지는 않게끔 구성은 되어 있으나 첨단 옵션들을 포기하기 힘들더군요. 예전에 아날로그 감성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탈 것이냐, 첨단 옵션을 경험하면서 미래형 자동차로 꾸밀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추돌 경고만 했지만 지금은 추돌 위험이 있다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에 개입해서 추돌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장치이고 아직은 운전자가 우선입니다. 외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색상이겠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동차나 옷 색깔을 보면 대부분 검정, 흰색, 회색 등으로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정색은 먼지나 지문 등에 취약해서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야간 운전에도 불리합니다. 흰색은 야간 운전 시 눈에 잘 띄는 반면 아스팔트 찌꺼기 같은 오염에 취약하답니다. 가장 관리가 쉬운 색상은 회색이나 쥐색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파란색이나 빨간색도 주력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색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은 짐을 많이 운반할 일이 있는데 예전 LPG 승용차는 트렁크에 가스통을 절반 이상 차지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요즘 승용차나 SUV의 적재 공간은 매우 커지는 추세입니다. 캠핑족을 겨냥해 뒷좌석 폴딩은 기본이고 심지어 승용차인 아반떼는 뒷좌석 폴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UV의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도 매우 편리합니다. 외제차 중엔 2열 좌석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선택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는 국산차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수입차를 무리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에서 가성비가 훌륭한 한국산 중국차나 부품을 수입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술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신 가격은 많이 올라서 수입차 할인하면 국산차와 가격 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년 타다가 중고로 파실 거 아니면 비싼 수리비와 유지비를 계속 감당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재고 처분이나 유럽에서 환경 구제로 팔지 못하는 차들을 공급하고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무시하고 있는 수입차를 굳이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이나 성능이 뛰어나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남에게 과시할 목적이라면 글쎄요. 카푸어가 되진 말아야겠죠. 최근 기아차가 로고까지 바꾸면서 새로 도약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K5가 혁명적인 소나타의 판매량을 넘어서고 소렌토와 카니발 등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국산차 2위의 저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현대차가 애플과 전기차 사업을 협의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최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갑니다. 여하튼 국산차 중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고는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줄고 노사 문제,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선택의 폭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정도 타다가 교체하실 생각이라면 할인이나 혜택이 많은 르쌍쉐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AS를 생각하신다면 전국적인 AS망이 있는지, 부품 수급은 원활한지, 가격이 적당한지, 공임이 비싼지, 수리기간이 긴지는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라면 승차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단이 당연 승차감이 좋고 중대형으로 갈수록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저도 중형차에 길이 들어서 그 이하로는 내려가기 힘들더군요. 가끔 지인이나 주변에 소형차나 경차를 탑승할 수가 있는데 차체가 가볍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SUV는 차체가 높아서 승차감이 떨어지고 뒷좌석은 멀미 증상도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서스펜션이 좋으면 승용차 못지않은 승차감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비, 수리비, 세금, 주행 조건 등에 따라 차량 유지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5년 정도 타실 건지 10년 이상 타실 건지 잘 판단하셔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친환경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나 재난영화보다 더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디젤차에도 요소수를 첨가하는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한 자동차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명차나 슈퍼카 업체들도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신차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가족이 적어서 준중형 사이즈를 선택했고, 차종은 처음으로 SUV를 타보길 결정했습니다. 연료는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었지만 차 가격이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났고, 주행거리도 1년에 10,000km 미만이라 연비가 개선된 가솔린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옵션을 추가하다 보니 3천만원 내외의 최상위 트림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10년 이상 탈 차고 가족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색상은 펄이 들어간 흰색으로 결정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뒷좌석 폴딩으로 충분히 확보했고, 특히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여행을 못했는데 풀 체인지 신형 SUV를 구입했으니 안전한 주행이 가능해졌고, 현지 식당에서 테이크아웃해서 캠핑 감성도 느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는 이번에는 국내 1위 기업인 현대를 선택했습니다. 기아 K5와 현대 투싼을 놓고 2달 넘게 고민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차들도 기웃거려 봤는데, 풀 체인지 디자인과 가성비, 실용성 등을 볼 때 아직은 현대 투싼 풀 체인지를 따라올 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이렇듯 신차의 장점으로는 새로운 디자인, 성능 업그레이드, 안전, 편의 옵션이 좋다는 것이고, 전시차 같은 경우도 완성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차 개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입소문이 나쁘면 조기에 단종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초기에 더 좋은 부품을 쓴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차의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초기 결함이 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가 결함이 없을 수는 없으나 초기 대응이나 자발적 리콜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기 모델은 대기 기간이 깁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본이고 선택 옵션 및 색상별로도 상이합니다. 카마가 전시차나 취소차를 잡으면 빨리 받을 수 있으나 매우 한정적이고 운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제가 선택한 트림도 대기가 많아서 113일 만에 인수했습니다. 예전에 펠리쉐이드는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생산량을 늘려서 대폭 단축했다고 합니다. 차가 급하신 분들은 출고 대기 기간에 렌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차 운행이 가능하고 그런 상태라면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 선택한 차에 대안이 있다면 빠른 출고가 가능한 차로 변경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본 영상은 신차 구입을 위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지원 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